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 범위에 의산문답이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겠습니다. 자, 작가는 홍대용입니다.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고요. 의산문답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목의 뜻은 뭐냐면 의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의무려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의무려산이라는 산 속에 살고 있는 시롱, 실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용적인 학문을 가지고 있는 늙은이 옹자를 써서 시롱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았는데 허자, 이 허는 공허하다, 허전하다 거기서 온 말인데 허자는 실용적인 학문을 가진 게 아니라 보수적인 좁은 식견인 성리학을 가지고 있는 이 성리학자를 대표합니다. 이 허자라는 청년이 의무려산에 살고 있는 이 시롱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그 두 명의 질문과 대답이라는 서로 문답의 형식으로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의산문답입니다. 의산이라는 산에서 두 명의 인물이 서로 문답,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이 두 명이 실제 인물은 아니고 허구적인 인물로 이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이 작가의 생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두 명의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문답을 주고받는 설정을 한 거지만 그래서 약간 소설적인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글의 종류는 고전 수필로 봅니다. 문학의 네 갈래 놓치면 안 되죠.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문학을 4분법으로 나누는데요. 고전 수필, 현대 수필은 교술 갈래에 해당하고요. 교술 갈래 이 교는 교훈을 준다, 깨달음을 준다 거기서 온 말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고 거기서 얻는 깨달음과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외우면서 들어갑시다. 고전 수필이고 한글 순 우리말로 쓴 건 아니고 한문으로 썼어. 그것을 우리 교과서에서 누군가 번역을 해준 거겠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색은 깊게 생각을 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한 것을 적었다라는 뜻이고요. 자, 홍대용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학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겠죠. 자, 의사문답의 주제는 결국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거고, 그래서 상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건 좋은 뜻입니다. 상대주의 관점은 인간 위주로만 보지 말고 때로는 초목 중심으로, 때로는 동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죠. 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 자, 홍대용이 의사문답을 쓸 때는요. 수많은 성리학자들이 허자로 대표되는 어떤 성리학자들, 유학자들, 이 유학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미국 유학 그 유학이 아니야. 기존의 성리학자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보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성리학자들이 이 세상 중심을 중국을 중심으로 보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세계에 대한 인식을 좀 공평하게 만물이 동등하게 보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죠. 자, 의사문답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쉬워져요. 자, 특징 첫 번째는 시롱과 허자. 시롱이 긍정적인 인물, 허자가 좀 부정적인 인물로 표현이 돼요. 시롱과 허자의 서로 묻고 답하는 대화 형식이다. 그래서 작가 홍대용은 주로 시롱이라는 인물의 이 어떤 이 작가의 대변자가 되는 거죠.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작가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표출하자 시롱이 작가 입장을 대변하고 이 허자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 얘기는 뭐죠? 사람과 물성은 이제 동물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살아있는 것들 이것이 기존의 성리학자들은 다르다. 인간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늘의 입장에선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시롱은 상대방 허자의 답변에 대한 반대 예시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생각에 오류가 있음을 밝히고자 대화 형식을 썼다. 글쓴이 자신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그 작가 홍대용의 생각은 주로 시롱의 입장이라고는 했잖아. 그런데 글쓴이의 생각을 허자와 시롱으로 설정해서 자신의 생각을 묻고 답했다. 자, 이게 뭐냐면 어쨌든 시롱과 허자
두 명의 인물을 설정한 것은 홍대영 글쓴이죠. 이 글쓴이가 두 명의 가상인물, 한 명은 긍정적, 한 명은 부정적인 인물을 설정을 해서 결국에는 홍대영 자신의 생각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명을 설정한 거야. 물론 그 중에서 시롱이라는 사람이 글쓴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대변을 하고 허자는 좀 반대의 입장이긴 하지만 두 명을 설정을 해서 그 본인의 글쓴이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하고 싶었던 건 맞아. 그래서 글쓴이 자신을 허자와 시롱으로 설정해서 자신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것을 좀 강조했다라는 거죠. 만물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치를 담아냈다. 특히 이 두 명의 인물 설정에서 대조, 대비, 서로 반대, 대조를 통해서 주제를 되게 강조된다. 뭔가 대비를 하면 항상 강조된 효과가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두 인물이 묻고 답하는 이 문답 형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서술한 수필이다. 자, 바로 본문을 들어가면 너희 입장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대화의 전체 그림을 간단하게 보고 나서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자, 총 3개의 파트인데요. 시롱이 질문을 하고 허자가 답변하고 두 번째 시롱이 질문하고 허자가 답변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번에는 허자가 반문을 합니다. 오히려 허자가 먼저 시롱에게 이건 이렇지 않아요? 했을 때 시롱이 답변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크게 먼저 본문 보기 전에 한번 대략 볼게요. 자, 시롱이 먼저 허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몸과 만물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들, 예를 들면 초목이 뭐냐면 풀과 나무, 식물이죠, 식물. 그리고 금수가 동물이야, 동물. 그러니까 만물은 사람이 아닌 것들이야. 사람의 몸과 만물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허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신체는 소천지, 작은 우주를 상징해. 사람은 되게 대단해. 그래서 엄마 아빠의 정열이 교감하여 태를 이루고 태어난 게 사람이야. 사람만이 지혜, 성품을 갖추게 돼. 그러니까 만물과 다르지. 사람이 위대하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시롱이 질문을 한다. 그러면 사람, 금수, 초목 이 세 가지 생물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생물의 중에서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천하고 이런 등급, 레벨이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허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히 있지. 금수와 초목은 지혜, 깨달음, 예법, 의리 이런 거 없잖아. 이런 게 없으므로 사람은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훨씬 더 동물보다 귀하고 또 초목이 금수보다 천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귀하고 그다음이 금수 동물이고 그다음에 풀과 나무가 맨 마지막이야. 이렇게 레벨 등급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허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은 만물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이며 금수와 초목은 사람보다 등급이 천한 존재다라고 이 만물이 동등하지 않다. 모든 생물이 동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롱이 그게 아니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허자가 다시 반문을 합니다. 반문을 세 번째에서 금수와 초목은 이 사람과 다르게 인의 예지 이런 것들이 없고 사람처럼 이렇게 복식을 갖추지도 않고 의장도 없고 예악 뭐 어떤 예의나 어떤 음악도 없고 병영 뭐 병사와 형식 이런 뭐 법질서 이런 것들도 없는데 어떻게 금수와 초목이 사람과 똑같아?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이제 이번에 허자가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시롱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니야. 용과 봉황에게도 의작, 복식, 병영, 예악 이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용과 봉황에게도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사람 또한 벌, 개미, 박쥐, 거미 이러한 여러 가지 동물들 금수로부터 이런 만물로부터 사람도 도움을 받아. 그리고 하늘의 입장에서 하늘은 모두가 공평하겠죠. 하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생물 세 가지 사람, 금수, 초목 다 똑같아. 동등해. 사람과 만물은 다 동등한 존재야. 사람 위주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해라고 시롱이 답변하고 이 글 전체가 홍대영이 주장하고 싶었던 어떤 주장이 되는 거겠죠. 시롱의 태도는 사람과 만물이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다. 다시 한번 보면 전체의 구조가 시롱이 질문을 하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허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허자가 답변을 하면 또 시롱이 꾸짖고 또 시롱이 또 두 번째로 질문을 하면 허자가 답변을 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는 허자가 거꾸로 먼저 질문을 하죠. 그럼 이건 이거 아니야? 했더니 시롱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구조야. 자, 드디어 본문을 바로 들어가 보자. 자, 들어갑니다.
시롱이 허자에게 묻거늘. 시롱이 허자에게 묻기를. 자, 첫 번째 질문하는 거죠. 사람의 몸이 만물, 이 만물은 원래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람을 제외한 금수와 초목이다. 외워놔라. 자, 사람의 몸이 만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했어. 누가? 시롱이 허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자,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닮아 있고, 사람의 발이, 자, 대충 그려볼게. 사람의 발이 이렇게 모나 있다. 좀 뾰족하게 모나 있는 것은 땅을 닮았고, 사람의 살과 이 머리털은 산과 숲을 닮았고,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피는 하수 흘러가는 물이죠. 흐르는 물과 바다를 닮았고, 사람의 양쪽 눈은 해와 달, 사람의 숨을 쉬는 것은 바람과 구름이 흘러가는 걸 상징한다. 자, 이건 뭐야? 사람의 신체가 어떤 우주 전체를 다 상징한다. 사람의 신체 대단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소천지, 작은 세계, 작은 우주라고 말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빠의 정과 엄마의 혈, 합치면 정혈이라고 하죠. 아버지의 정혈이 교감해서 태를 이루고, 사람의 어떤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걸 태라고 하지요. 태를 이루고 달이 10달이 차면 응애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나이가 더해짐에 따라 지혜로움이 업그레이드, 진보가 되고, 7구멍, 사람의 눈구멍 2개, 눈 2개, 귓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 하면 총 7개죠. 사람의 7구멍이 모두 밝아지며, 사람이라면 다성성품, 인, 의, 예, 지, 신, 기본 상식이니까 외워두세요. 사람이라면 다성성품이 함께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다른 만물, 동물과 식물과 같을 수 있냐? 다르지 않겠냐라고 바로 허자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롱이 좀 약간 꾸짖는 것처럼 하면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겠죠. 아, 영탄법 외우세요. 영탄법. 너의 말이 너의 말처럼 생각한다면 오히려 사람은 만물과 다른 점이 거의 없어. 자, 야, 네 말대로 말한다면 상대방의 말에 어떤 근거를 끄집어내서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죠. 야, 네 말대로라면 오히려 사람과 만물은 다른 점이 없어. 똑같아. 무릇 털과 살로 된 체질과 정열의 교감은 말이야,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풀과 나무도 똑같이 있어. 뭐 풀과 나무, 뭐 꽃도 뭐 암술과 수술이 있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초목도 정열의 교감에서 태어나는 거 똑같아. 사람과 똑같아. 하물며 금수도 다르겠어? 하물며 풀과 나무도 사람과 유사한데 사람과 크게 다르겠니? 다르지 않다. 자, 스타일이 의문형, 서리법을 많이 씀으로써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하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 처리하는 거죠. 서리법. 야, 내가 다시 너에게 물어볼게. 생물의 종류에는 3개가 있어. 바로 사람, 금수, 초목, 이 3가지야. 그런데 초목, 풀과 나무는 거꾸로 사는 가닥. 거꾸로 산다는 건 이제 뭐냐면, 이 풀과 나무 같은 경우는 얘들아 위로도 자라지만 아래 땅으로도 거꾸로도 자라죠.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거꾸로 자라는 까닭에 알은 있어도 깨달음은 없어. 금수는 이제 뭐 동물이죠. 아무 동물이나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약간 옆으로 자라죠. 사람과 다르게 이게 보통 동물은 옆으로 자라고 4발로 기어다니니까 옆으로 사는 까닭에가 그런 내용이야. 옆으로 사는 까닭에 깨달음은 있어도 슬기로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 부분이 너희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뭐 생물 3가지, 사람, 금수, 초목, 이 3가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사람도 장단점이 있고, 금수도 장단점이 있고, 초목도 장단점이 있어. 근데 걔네 셋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등급의 차이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3가지 생물이 한없이 끝없이 한데 얽혀서 혼란을 일으킨다. 여기서 혼란은 뭐 꼭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생물 3가지가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한데 얽혀서 이렇게 살고 있다. 서로 망하게도 하고, 서로 이 3가지 생물이 같이 얽혀서 살면서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흥하게 잘되게 할 수도 있다. 뭐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고, 반대로 서로 도움을 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3가지 생물, 3가지 카테고리가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천한, 이 레벨 등급이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지구는, 세상은 사람, 금수, 초목이 있는데
네 말대로라면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그 다음에 금수고 그 다음에 초목이고 이렇게 레벨이 나온다고 너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얽혀져 사는 거야.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다 똑같아 등급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의산문답 제목과 글쓴이 외우세요. 자 홍대용 조선시대 실학자고요. 자, 이 작품은 두 인물이 묻고 답하는 형식인 수필이야. 수필 약간 소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수필로 외워두세요. 자아 세계 관계 속에 만물을 대하는 두 인물의 태도의 차이, 대조.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가 있는데 비교는 공통점 위주로 말하는 거고 대조와 대비는 차이점 위주로 말하는 건데 대비와 대조가 많이 두드러지고 있지요. 시롱이 자 여기 첫 번째 페이지 어떤 내용이죠? 시롱이 사람의 몸과 만물이 다른 점이 뭐야? 라고 했더니 허자가 체질과 성품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과 만물은 다르지. 사람이 훨씬 더 등급이 높지 라고 말했더니 시롱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야. 아니야. 각각 체질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초목, 금수 사람 다 똑같아. 등급 나누지 마.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아까 하수, 강이나 시내의 물 단어 제발 외워라. 태는 어떤 탯줄, 태반과 탯줄 같은 어떤 사람의 몸 그 자궁 내부를 말하는 거야. 자, 이 부분도 이따 보세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허자가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천지간 생물 그 세 가지 중에 오직 사람만이 귀합니다. 이건 뭐지?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인데 여기서는 이게 부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시론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으로 하지 말고 각각 하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돼. 상대주의적 입장을 주장을 하겠죠. 자, 어쨌든 허자는 인간 중심이네요. 저 금수와 초목은 이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는 있습니다. 지혜와 깨달음이 없고 예법이나 의리도 없다. 이게 뭐야? 지혜, 깨달음, 예법, 의리는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금수보다는 귀하고 초목은 금수보다 천하다. 자, 이 부등호 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허자 생각에는 사람이 제일 짱이고 그 다음에 금수, 동물이고 그 다음에 초목이다. 이게 다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문제에 금수와 초목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는 틀려. 허자가 사람은 위대하지만 금수와 초목은 동일한 등급으로 봤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부등호가 있어. 시롱이 고개를 젖히고 이제 시롱이 그 말 듣고 이제 어이가 없어서 하하하 웃으면서 뭐라고 이제 다시 반문을 하냐면 야,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너 진실로 사람이로구나.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기 뉘앙스 잘 보세요. 여기 너는 진실로 사람이로구나. 이 말이 칭찬이 아닙니다. 자, 이게 뉘앙스가요. 와, 넌 정말 진실로 사람이다. 아, 넌 정말 진정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 아니야. 말투가 어떤 거냐면 약간 비꼬는 느낌처럼 야, 너 진짜 사람이네. 너 진짜 너무 사람 위주 아니야? 너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와, 너 진짜 너무 사람 중심이다. 이런 느낌이야. 됐어? 알겠죠? 자, 사람 중심으로 하는 허자한 게 그러니까 비판적인 말투야. 비판적인 말투. 오륜과 오사는 오륜은 아시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유신 이제 이런 거 사람이 지키는 5가지 예절. 오사는 겉모습, 말,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자, 이런 오사라고 해. 자, 오륜과 오사는 사람의 예의다. 그래, 네 말처럼 사람이 지키는 예의가 있어. 오륜과 오사가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이라면 지키는 예의야. 그런데 사람한테만 예의가 있는 게 아니야. 금수와 초목도 각자 걔네 입장에서는 다 예의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 이렇게 떼지어 다니죠. 뭐 코끼리, 사자, 무리들 다 떼지어 다니면서 뭐 사냥을 하는 음식이 있으면 또 나눠 먹죠. 자,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음식에 있으면 먹이를 잡으면 불러서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고 그거는 걔네들 나름대로 예의고 떨기는 이제 우리가 초목, 풀과 나무가 자랄 때 이렇게 뭉탱이로 피죠. 이렇게 꽃다발 한 묶음처럼 이렇게 묶음으로 피어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떨기로 함께 무리지어 자라서 무성하게 자라는 거 그거는 무성하게 자라는 것 자체가 초목의 예의야. 풀과 나무 걔네들 나름대로의 걔네 기준에서는 예의야. 그러니까 사람만 예의가 있는 게 아니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 부분. 사람 입장에서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오직 사람이 귀하고 만물은 천하게 느껴질 수 있지. 하지만 동물과 풀나무 걔네 입장에서 우리 사람을 보잖아.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냐? 걔네 입장에서는 지네 만물이 귀하고 우리 사람이 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모든 건 상대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늘을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하늘. 이거 안 나오는 거구나. 이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생물 3가지 사람, 금수,
초목 다 등급이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사람이나 만물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거의 핵심이죠. 핵심이죠. 대저 별뜻 아니야. 무릇, 자고로 뭐 이런 뜻이야. 만물은 지혜가 없는 까닭에 속임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까닭에 거짓도 없다. 만물은 그래 지혜가 좀 없지 사람보다. 하지만 대신 거짓말을 안 하잖아. 깨달음이 없는 까닭에 거짓말도 안 해. 그렇다면 만물이 사람보다 그런 입장에선 오히려 더 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한 봉황은 높이 천길까지 날고 용은 어쨌든 봉황과 용은 사람은 아니죠. 금수에 해당하는 거겠죠. 용은 날아서 하늘에 있으며 시초와 울금초 이건 식물이야. 초목이야. 초목. 시초와 풀의 어떤 종류고요. 울금초도 울금강황이라는 어떤 식물 이름이니까 얘네들은 초목이겠죠. 울금초는 신을 통하고 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을 통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제목 훌륭한 나무의 그 종류 나무의 제목이 뭐야? 나무의 재료로 쓰인다. 사람과 견주어 볼 때, 야 사람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도대체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다 말할 수 있어? 금수초목 얘네도 중요해. 얘네도 예의범절 있고 얘네 나름대로 되게 소중한 가치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되게 큰 도를 해치는 것은 자랑하는 마음보다 더 심한 게 없어.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큰 어떤 진리와 도를 해치는 건 늘 자랑하는 마음이야. 자랑하는 마음보다 더 심한 게 없어. 사람만 귀하게 여기고 나머지 얘네들 만물을 천하게 여기는 거 이거야말로 자랑하는 마음이야. 이거 가지지 마라고 말하는 거야. 자랑하는 마음. 어떤 잘난 척이죠. 잘난 척.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시롱이 허자에게 뭔가 꾸짖으면서 다시 답변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시 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으로 그 다음에 약간 패턴이 바뀌어. 자, 여기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허자가 끝까지 아직은 이해가 안 됐나 봐. 그러니까 허자가 다시 오히려 이번엔 시롱에게 반문이 뭐야? 반박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봉황이 날고 용이 난다고 하지만 어쨌든 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초, 풀과 나무들, 울금초, 소나무, 잣나무 이러한 어떤 그 초목 같은 경우는 그 초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나니까 얘는 이제 존댓말 쓰고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은 백성에게 혜택을 입힐 수 있는 인을 예제할 때 어떤 자비로움, 인이 없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들은 복식, 의장 이런 게 있는데 얘네는 이게 없잖아요.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의장 옛날에 이제 두루마기나 어떤 격식 있는 옷들이죠. 어떤 그 예약이라는 것은 어떤 규격화된 음악 같은 거, 음악도 없고 병사와 어떤 형식, 형벌, 질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어떤 형벌을 줄 수 있는 그런 병형 같은 거, 이런 것들, 복식, 의장, 예약, 병형 이런 것들, 지혜로움, 이런 거 다 사람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초목과 금수는 이런 거 없잖아. 근데도 등급이 동일하다고? 나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반문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읽고 넘어가자. 자, 여기의 부분. 사람, 금수, 초목에 귀하고 천함이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지혜, 깨달음, 엿법, 의리가 사람한테만 있으니까 사람이 더 귀하지 라고 했더니 시롱이 이제 반박하는 두 번째 파트 정리한 부분이야.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 보면 사람이 귀하지만 만물 입장에서 봤을 땐 만물이 귀해.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둘 다 똑같이 동등해 라고 하면 동등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요 파트야. 요 파트. 자, 읽어보자. 자, 이걸 지금 선생님이 어제 밤늦게까지 수업하고 너희 오늘 오후까지 내가 올려준다고 해서 선생님이 사실 살짝 지금 영상 선생님 목소리에 좀 말을 좀 자주 더듬고 있는데 지금 뇌 속에 그 공기가 없어. 산소가. 진짜 영상을 지금 찍을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데 찍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좀 선생님 말을 많이 더듬지만 우리 성구 학생들 잘 이해해 주세요. 따라오세요. 어찌하여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시롱이 대답을 하는데 이게 거의 이 글 전체의 주제를 다 담고 있는 거겠죠. 야, 너는 너무 미혹하다. 미혹하다 단어도 많이 나와.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는구나. 그러니까 어리석구나. 요 정도야. 근데 미혹하다는 이거 그대로 외워라.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똑같이 외워야 풀 수 있어. 자, 미혹은 미혹하다. 정신이 너 헷갈리는구나. 너 아직도 정신이 헷갈리는구나. 갈팡질팡 하는구나. 자, 문체는 있다 나와. 문체 아름다운 광채. 자,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은 백성을 위한 용의 혜택이고 금수의 혜택이고 참새를 겁나게 하지 않는 것은 봉황이 세상에 다스립니다. 용과 봉황 사람 아니죠. 금수죠. 그러니까 용과 봉황도 사람이 못지않게 지혜로움이 있다 뭐 이런 뜻이야. 5가지 색깔이 나는 채색한 구름은 용의 의장이요. 자, 아까 상대방 허자가 야 금수는 의장 이런 거 없잖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야. 우리가 막 무지갯빛 햇빛을 잘 받으면 스펙트럼 때문에 이 구름이 오색 색깔이 날 때가 있죠. 그것은 용의 의장이고 용이 입은 복식이고 몸에 들은 문체 그 아름답게 빛나는 아름다운 그 광채는 봉황의 이제 봉황도 금수에 해당하죠. 의 복식이며 바람과 천둥번개 소리 우레 소리가 떨치는 것은 용의 병영 천둥번개가 치는 것은 금수인 용이 병영을 내리는 거래. 병행 뭐 잘못한 사람을 형벌을 주고 이런 거래. 높은 언덕에서 화한 울음을 우는 것은 높은 언덕에서 화한 어떤 새가 울음을 우는 것 봉황이 울음을 우는 것은 봉황이 표현을 해내는 음악이래. 음악.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사람만 이런 것들이 사람만 의장 병영 예약이 있는 게 아니라 금수한테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 입장에선 진짜 봉황이나 용이 실제 진짜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너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금수에 해당한다. 시초와 을금초는 자 이번엔 초목이 나오죠. 이제 초목. 시초와 을금초도 굉장히 귀하다. 종묘 제사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사 지내는 게 중요했죠. 종묘 제사에 굉장히 귀한 재료로 쓰이고 소나무와 잣나무도 대들보로 얹을 어떤 건축물을 할 때 이렇게 대들보 건축물을 할 때 이 대들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들보로 얹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나무의 재료다. 옛날 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릴 때 만물이 사람이야? 아니죠. 사람이 아닌 나머지 금수와 초목이죠. 사람도 이 금수와 초목에 도움을 받지 않은 게 없다. 우리도 사람이 만물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만물한테 도움을 받을 때도 있다. 응? 군신 임금과 신하 간의 의리는 벌한테 배우고 병진의 법은 이제 개미들이 이렇게 줄 세워서 가죠. 그러니까 병사들의 진영 이런 법들은 개미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사람이 초목 금수한테 배운다는 얘기야. 예절의 제도는 그러니까 박쥐가 이게 밤에만 활동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박쥐가 실제로 뭔가 어떤 습성이 예의 범절이 있는 동물로 이렇게 상징이 될 때도 있어요. 어쨌든 박쥐에게서 배우고 그물을 치는 법은 거미는 스파이더맨 알죠? 거미가 이제 그 거미줄이 있잖아. 사람의 그물을 치는 법은 거미에게서 배우지 않냐. 참 이 예시들은 뭐야? 나열과 열거법도 있죠. 나열과 열거가 있는데 사람이 오히려 금수 만물에게서 거꾸로 뭔가 그 도움을 받고 교육을 받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중심이거나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까닭에 성인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인은 어덜트 성인이 아니라 옛 성현, 공자 맹자처럼 아주 훌륭한 지식인들을 성인이라고 해. 그래서 자고로 성인은 진짜 지식인들은 참된 지식인들은 오히려 금수와 초목 다른 동물이나 초목으로부터 그들을 스승으로 삼는다 이런 말들이 있다. 그런데 너 허자죠. 너는 어찌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공평하게 보지 않고 항상 사람의 입장에서만 만물을 보고 사람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대답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우리의 허자가 딱 깨달은 거야. 아 진짜 그렇겠네요. 아 이제 알겠어 하고 큰 깨달음을 얻더라 하고 끝난 거야. 이 담원서라는 것은 홍대영이 작성한 책 제목이야. 담원서란 책 안에 의사문답이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결국에 시험 문제 여기까지 나왔으면 실홍의 말을 허자가 끝까지 뭐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면 틀려.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이 있죠. 인정하고 수용했다. 됐죠? 이 마지막 파트는 허자가 반문하면 실홍이 대답하는 파트였어. 여기 읽어봐. 자 초목과 금수는 지, 복식, 의장, 예약, 병별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과 똑같을 수 있어? 라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따진다기보다 진짜 여전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니까 실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초목금수 이게 만물이죠. 만물도 인, 지, 복식, 의장, 예약 이런 것들이 있다. 사람은 만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예시가. 그러니까 초목과 금수가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허자가 깨닫고 끝나는 거죠. 자, 요거 외워라. 실용과 허자 두 명
얘들아, 자, 두 가지 파트 다 알아야 돼. 두 명의 대화고 이 시롱이라는 사람이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작가의 생각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명의 허구적 인물을 설정해서 작가 의식을 대변한 건 또 맞는 말이야. 실질적인, 자, 시롱 이거 중요하다. 이거 외워. 실질적, 실학사상, 실질적이라는 뜻이 있다. 실학적 가치관 강조하고 허자는 허점, 공허하다, 허전하다, 빈 껍데기다 이런 뜻이 있어. 유학이라는 건 그 당시 기존의 보수적인 성리학자를 말하는 거야. 가치관 주장한다. 이건 약간 부정이고 이건 긍정이죠. 작가의 생각과 의도가 시롱에게 주로 반영돼 있고 허자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보수적인 어떤 중국 중심, 인간 중심의 기존의 아주 좁은 사고 방식에 빠져 있던 일반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컨셉을 잡은 거야. 그걸 되게 잘 쓴 거죠. OX 보자. 자, 시롱과 허자가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이다. 맞는 말이고, 자, 시롱과 허자에게 하늘의 입장.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안 돼. 그렇다고 만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맞을까? 이거 함정이다. 만물의 입장에서 보는 게 또 맞아? 아니야. 사람의 중심, 만물의 입장이 아니라 자, 그 위에는 하늘. 모든 걸 공평하게 보는 하늘의 입장에서 봐라.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 생물 세 가지. 사람, 조목, 금수, 등급이 없고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에서 모두 균일하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보자라는 거야. 됐지? 허자는 천지가 생물 중 사람이 귀하다고 허자는 생각했죠. 문제 풀 때 허자인지 시롱인지 잘 보고 풀어라. 맞는 말이죠. 시롱은 허자와 다르게 이인지 이런 것들이 인간만의 것이라 생각한다. 이건 시롱이 아니라 허자죠. X죠, X.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활동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시롱이 첫 번째 질문하니까 허자가 답변을 하고, 자, 책을 다 나눠줬으니까 책 다 외워. 자, 요거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또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만물에 대한 허자의 태도는 금수와 초목은 사람보다 더 천하다.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 거야.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허자가 다시 반문을 하죠. 아니 금수와 초목에겐 인지, 복식, 의작, 예학, 병영 이런 것들이 없고 이건 사람한테만 있는데 어떻게 사람과 똑같아? 라고 했더니 용과 봉황에게도 의장, 복식, 병영, 예학이 나름대로 있어. 사람도 벌과 개미, 박쥐, 거미와 같은 만물로부터 도움을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받을 때도 있어. 하늘의 입장에서 다 동등해 라고 말하는 거죠. 괜찮아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자, 이 앞에 있는 작품과 이제 홍대영의 글과 이 보기에 있는 이덕무의 선귤당 농소라는 이 글에 어떤 뭔가 공통점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야. 자, 이제 짧은 글 보자. 이것도 고전 수필이래. 자연과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과 교훈. 자, 요건 미리 말하면 이것도 수필답게 수필은 일상에서 뭔가 깨달음의 소재를 가지고 오죠. 이게 많이 나와. 이거. 일상에서 얻는 단순한 깨달음과 성찰을 했다. 일상적인. 한번 읽어보자. 어린아이가 고전 수필이다. 어린애가 그 당시도 거울이 있었나 봐. 거울 보다가 깔깔대고 웃어. 거울에 자기 모습이 이제 비친 게 신기했겠죠. 뒤쪽까지 터져서 그런 줄만 알고 급히 거울 뒤쪽으로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거울이 이렇게 그 당시에도 앞에는 거울이지만 뒤에는 까맣게 칠해돼 있을 거 아니야. 뒤쪽은 검을 뿐이다. 그러다 또 깔깔 웃는다. 그러면서도 어째서 밝아지고 어째서 어두워지는지 굳이 묻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어른이라면 앞에는 거울이고 뒤집었을 때 까매면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런 거야? 따지고 물을 텐데 그냥 이 어린아이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웃을 뿐이래. 참 묘하구나. 구애됨이 없다. 이거 알아야 돼. 어떤 것에 이 글쓴이가 그 어린아이 거울을 보고 깔깔깔 웃는 그 어린아이, 아픈 거울인데 다 비치는 거울인데 뒤에는 까매. 그것에 왜 그렇지? 라고 묻거나 따지거나 어떤 뭐 반문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자유로움을 스승으로 삼고 싶다는 거야. 구애됨이 없으니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 없으니 이 어린아이도 내가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했어. 이덕무가 되게 훌륭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울이란 소재를 가지고 자유롭게 웃는 어린아이를 보고 그런 자유로움, 어떤 격식에 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도 내가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깨달음은 뭐냐면 자기보다 한창 지식이 부족한 어린아이에게도 누구에게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운다라는 어떤 그 깨달음이 있는 거야. 한번 보자. 앞에 있는 의사문답은 시롱을 내세워 인간과 만물의 동등함을 주장했고 지금 읽은 선귤당 농소의 작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 아이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야. 더불어 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외워.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고
자, 다시 한번 지금 읽은 거랑 앞에 의사문답이랑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되게 다른 거 같기도 하지.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 글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알겠지? 의사문답에서는 사람이 아닌 금수와 초목도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도 스승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 됐어? 자신만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고집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한 태도를 지을 때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들아 의사문답을 한번 빠르게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 직전에 지금 한 번 남아 있는데, 이제 이 한 번 남아 있는 수업에서 비문학 독서 지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문답은 거의 못할 것 같아요. 거의 못할 것 같으니까 선생님 영상도 보고 유튜브에 의사문답 홍대영 검색하면 한 두세 개 정도 영상이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길지 않으니까 다 빠르게 보고요. 또한 이제 우리 문제집 있죠? 선생님 그 학원 문제집. 자, 학원 문제집. 자, 요거 그 반드시 다음 주 일요일 월요일 올 때까지 다 푸셔야 돼요. 안녕.